안녕하세요. 부부상담 채널입니다. 오늘은 내면아이 심리치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내면아이 심리치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동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현대 심리학자들이 어린 시절 내면아이 상처를 치유해야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이제 논문과 책들이 많이 쓰여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심리 상담 분야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권은 지난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존 브래드쇼가 쓴 상처 입은 내면아이 치유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독자들의 많은 사랑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책 겉표지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어른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 꼬마 아이가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는 거예요. 내면 아이. 이너 차일드, 영어로 이너 차일드라고 하는데, 상처로 인해 미해결된 욕구 불만을 가진 인격적으로 보면 아직 미성숙한 아이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남편들을 큰아들로 생각하고 키워야 한다는 얘기를 아내들이 많이 합니다. 이 그림에서 사실 나온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6살 혹은 10살짜리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내면 아이를 치료해 주어야 비로소 어른이 되어 부부싸움이 줄어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을 한번 볼까요? 머거릿 폴이라는 사람이 쓴 내면아이 치유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아마존닷컴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표지에 저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처량해 보입니까? 성인이 된 어른 마음속에 저런 아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이런 내면아이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열정과 신념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 내면아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내면아이 상처가 있는 분들이 그 욕구 불만을 가지고 어른이 되면 그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대략 7, 8가지 증상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성난아이입니다. 성난아이, 분노가 심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질투하는 아이입니다. 남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유난히 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경쟁심이 강해요. 다른 사람과 많이 부딪힙니다. 세 번째는 의존적인 아이입니다. 뭘 제대로 잘 못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마마보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열등감이 많은 아이. 열등감이 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버럭 화를 냅니다. 다섯 번째는 의심이 많은 아이. 남의 말을 아주 절대로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의심이 많은 내면아이 상처를 가진 사람입니다. 잘난 체 하는 아이.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듣기가 굉장히 거북하지요. 생색을 그렇게 많이 내요. 7번째, 외로운 아이가 있습니다. 늘 혼자 고독을 씹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8번째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내로남불아이입니다. 내로남불아이. 남의 죄만 보고 자기 죄는 못 보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정치
이 정치권에서도 이런 분 많고요. 또 부부간에도 이런 분이 많아요. 남 탓만 하지, 배우자 탓만 하지, 남편 탓만 하지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담 사례 한 분을 좀 소개해 볼까요? 4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한번 분노가 표출되면 뚜껑이 열리면 뭐 배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각방을 쓰게 되었고 또 큰딸은 엄마의 분노를 견디다 못해서 가출해 버렸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데 집에 아들마저도 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짐 싸가지고 나가려고 한답니다. 참 딱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서적인 증상은요, 어린 시절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상에 대한 원인이 어린 시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슈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내면의 아픔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 아픔과 상처가 무엇이었는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추적해서 조사해 보니까 엄마가 초등학교 때 일찍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이 새엄마가 자기를 이제 잘못했다고 때리기 시작하면 빨가벗겨서 대문 밖으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초등학교 시절 내내 얻어맞기만 하면 빨가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했겠어요. 그 분노가 원인이 되어서 어른이 된 그 마음속에 그 아이가 지금도 그 수치심을 당한 아이가 그 억울한 아이가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한 슬픔을 끌어안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계모를 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동안 토설하고 나니 속이 후련해짐을 느끼면서 가슴 속에 꽉 차있던 그 응어리가 서서히 풀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화병을 가지고 살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 부부가 살아나려면 심리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어린 시절 상처에 갇혀 있으면 신기하게 남의 죄만 유난히 크게 보이고요. 자기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역지사지가 안 돼요.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요새 유행하는 내로남불이라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이 내로남불이라는 현상이 어린 시절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난히 많이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탓을 잘하고요. 상담받으라고 하면 너나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선 당신이 문제니 당신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에 갇혀서 자기를 잘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몰라요. 이런 심리적인 질병을 치료받지 아니하면 부부는 아이처럼, 애들처럼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처럼 싸우잖아. 싸울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이처럼 싸우잖아요. 애들처럼 싸우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줄다리기 게임을 평생 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유튜브 시청자들과 함께 심리상담을 진행하면서 공부만 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심리치유를 받아야, 마음치유를 받아야 부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심리치유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공부만 해서는 머리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어린 시절 그 상처와 직면해서 그 응어리를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주먹을 꼭 쥐고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치유만이 살 길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